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자, 지우 씨. 네. 202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를 보면 네. 대한민국 국민의 이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다행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이 있잖아요. 그 건강 수명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짧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오, 그렇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네. 83.5세입니다. 오. 네, 뭐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쵸. 자, OECD 회원국 중에서 이제 5위권인데 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이 건강 수명은 66.3세니까 한 17년 정도 그러네요. 격차가 나니까 많이 나죠. 그 말은 이제 오래 살지만 그중에 17년은 아프다는 거죠. 좀 아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오래 사느냐보다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쵸. 그래서 운동을 통한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계신 이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이세용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그다음에 건강운동 5080에서 체육위원장으로 있는 이세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교수님의 전공 과목이 보니까 이 체육 관련 학과에서도 좀 생소한 전공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아마도 외국에서 그 전공을 해서 처음으로 들어온 박사과정을 받고 들어온 전공자일 거고요. 네. 그 정도로 좀 생소한 전공이고 저는 원래 스포츠 의학 쪽에서도 선수들의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 트레이닝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또 저는 그 전에는 뭐 연세대학교에서 박사로 생체역학을 했고요. 네. 그다음 그거를 적용해서 선수 재활의 연구에다가 접목시켜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가 되려고 미국 가서 한 번 더 박사학위를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이 스포츠 의학 관련돼서는 정말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네. 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어. 자, 그러면은 이 전공 과목에서 주로 하시는 수업 그리고 연구 분야는 어떤 쪽인가요? 일반적으로 하지 부상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 네네. 특히 발목이나 무릎 두 군데 관절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관절에서의 진단법, 그다음에 평가법, 그다음에 중재법, 재활법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목에 이제 발목 염좌 관련된 거랑요. 무릎에서는 전방 십자인대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야. 확실히 운동선수들이 많이 부상당하는 그런 곳이네요, 또. 그러면서도 우리 또 시니어 분들하고도 연관이 그렇죠.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하지 분야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하지 기능 저하, 저는 빠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마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예. 그 이유가 좌식 생활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 운동이 생활화가 되면서 근력이 받쳐주게 만들려면은 네. 그러한 모든 운동들은 중장년 그리고 청년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때는 바쁘다 보니까 시간 할애를 못하고 네. 그리고 많은 운동에 참여를 못하다 보니 꾸준히 못하다 보니까 관절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관절염으로 가거나 아닌 다른 복합적인 네. 근골격계 손상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실 운동은 이제 그 중장년층 쪽은 걷기를 좀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움 될까요? 그게 청년 또는 중장년 때까지는 걷기 달리기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기본적인 대사성 질환들이나 아니면 심혈관계 쪽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뭐 안 할 필요는 없고 하시면 좋죠. 근데 노년으로 갈수록은 그런 운동들은 관절이 무리가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맞아. 오히려 관절 각도가 많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근력 위주의 운동들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이 이제 전공이신 스포츠의학, 그 운동 쪽 이쪽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연히 그냥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게 보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 좋죠. 네, 근데 목적성을 갖고 하는 운동이어야 될 것이고 목적성.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운동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참여의 위주의 운동이 되다 보면 네. 본인의 몸을 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WHO
결과를 보더라도 네. 장애 비율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들이 근골격계 손상이고 이게 20%가 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불특정 요통이나 아니면 관절염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계를 감안한 그런 운동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산소성 운동하면은 뭐 지구력 운동 오래 걷거나 뭐 달리거나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범위 전체에 걸쳐서 발휘할 수 있는 근력이 중요하고 그런 운동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보급과 그다음에 인식 변화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년층의 운동들을 많이 꾸준히 해주면서 그때부터 운동을 생활화하고 그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운동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퍼뜨려야 되고 보급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이 네. 제 전공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자,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저희 들으면 너무 반가운 이름 있잖아요. 건강수면 5080 국민운동본부. 요새 이제 체육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식의 확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청작년, 유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운동이라는 것이 소극적인 운동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소극적인 운동이라는 거는 재미, 음. 보는 거, 즐기는 것이 아닌 목적성을 갖고 내 몸을 위한 운동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게 운동이 건강으로 또 보건으로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려면은 그것이 부처 간의 협력과 또는 학제 간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그게 안 되면은 운동은 운동으로서만 남아 있고 보건이나 복지 영역으로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그렇군요. 오히려 운동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그런 학제 간의 필요한 연계와 네. 그리고 운동이 보편적 복지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보건 쪽뿐만 아니라 체육 쪽에서도 많이 인식을 개선해서 네. 행정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야.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운동을 이제 전공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건강에 관한 관심이 누구보다 높으실 거라는 그런 그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건강수명 관련해서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건강수명 관련돼서 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오. 네. 그렇죠. 그게 네. 제가 선수들 또는 퍼포먼스 쪽 향상과 그다음에 선수들이 크게 다치는 그런 부상들을 재활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무릎이니 발이니 발목 큰 염주 하나 아니면은 무릎에 뭐 십자인대가 끊어졌거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보편적인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의 접근들을 많이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만 돌려놓고 보면은 제가 이제 막 50대를 넘어서 50대 중반을 가고 있는데 제 몸의 이상 현상이 저도 느껴져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뭔가가 안 되는 것들을 느껴지는데 너무 제 몸을 과신하고 무시했던 거죠. 그런 찰나에 저희도 이제 과제라는 걸 하게 되고 예. 서서히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 영역을 네. 복지관이나 이제 보건소 같은 데서 치매 어르신이나 아니면은 많이 이제 시니어 분들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네. 그분들이 생각보다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잘못된 유튜브 홍수 또는 인터넷 홍수 속 정보 속에서 네.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계시고 어. 오히려 몸을 해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네. 그런 찰나에 제가 운동 관리사라는 자격증 관련돼서 네. 좀 돌봄 이제 내년 돌봄 이제 통합법이 시행이 네. 되는데 그렇죠. 그것의 보편적인 복지와 보건 측면에서의 운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돌봄과 미래재단의 김용희 이사장님을 좀 뵈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보다 너무 많은 운동의 필요성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알고 계심에도 그런 것들을 전문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모르시고 체육 쪽에 그런 운동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대학에서 제가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네. 발급해주는 국가 자격증이고요. 네. 그 연수원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배출됩니다. 근데 그들의 존재를 몰라요.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굉장한 수준의 공부를 하고 네. 배출되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그 전문성이 있는 그 영역의 사람들이 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뛰어든다면 현장에 참여를 한다면 국민들의 건강들은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안 되겠구나. 이제 보편적 복지 건강,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래도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그런 쪽에 건강 수명 쪽으로 제가 좀 방향을 틀어서 그쪽에 좀 기여를 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확실한 계기가 있으시죠. 하신 말씀 중에 네. 운동도 해를 끼치는 운동은 안 된다. 이 말이 저는 너무나 기억에 남고 운동을 하면 다 좋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네. 올바른 운동을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좀 중점을 두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전국 국정과제로 나오는 체육 쪽의 이제 목표가 참여하는 스포츠, 즐기는 스포츠가 돼버리다 보니 예. 즐기고 참여만 하다 보면 내 몸을 해를 끼치는지 그조차 모르거든요. 아.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몸을 알면서 즐기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약간 그래서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네. 다른 네. 방향으로의 접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연히 운동하면 즐기면서 하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일단 시켜야 되니까 일단 즐기자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요. 내 몸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이게 거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입시 지옥에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초등학생, 학생들은 운동을 좀 많이 해요, 그나마.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안 하는데 네. 그들이 참여와 그리고 즐기는 것을 강조해야 그들이 참여가 이루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과제들을 내걸고 진행하는 건 좋은데 그와 병행을 해서 네. 국민 건강, 보건 측면에서도 운동의 중요성이 네. 의학적 지식이 수반되면서 그쵸. 이루어지는 해야지.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건강수명 연장에서 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나 사회의 인식 혹은 이해도 아까도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어떻다고 예, 예. 그게 이제 좀 보시나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약간 부족한 게 예. 이게 운동이 또 의학이랑 연계된 운동이어야지 그게 건강과 또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참여하고 하면서 아동기나 청소년 때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운동 본연의 목적이란 것도 있거든요.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 스트레스가 떨어진다, 다 좋은 얘기긴 한데 운동 본연의 목적에 따라서 개개인에 맞춰서 그들이 필요한 운동의 요소들을 또 피트니스 수준을 올려놔서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몸에 밴 그런 운동 습관들이 노년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초등학생 친구들, 그 유소년 축구 관련된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들 보면 정말 요즘 축구 교실이 많습니다. 어디든지 다 축구 교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중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제 선수들 반 빼고는 다 이제 없어져요, 많이. 없어지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꾸준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로 선수할 사람만 하거나 그냥 즐기는 간단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좀 의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건강 수명이 오늘 키포인트니까 예, 예. 건강 수명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 우리나라 시스템 어떤 점들을 좀 보완을 하면 더 좋을까요? 이 시스템으로 놓고 보면은 예. 연계가 필요하고요. 연계. 예, 그러니까 의학계, 그다음에 영양, 그리고 체육 쪽 이쪽 연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네. 체육 쪽에서의 그러니까 체육계 쪽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운동? 그러니까 이게 운동은 사실은 우리나라 어감으로 하면 운동하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예. 하는 운동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뭔가 스포츠가 들어가게 네. 되면은 이게 프로의 느낌이 나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좀 다르게 같은 얘기인데 예, 예. 되게 단어만 들었을 때 되게 그렇죠. 다르게 좀 느껴집니다. 예. 그게 즐기는 요소 아니면 건강을 위한 요소. 그래서 약간의 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포츠에 참여하고 운동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즐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가 당연히 권장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근데 건강을 위한다는 것은 그것도 당연하지만 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내 건강이라는 것을 챙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의 노년기의 삶을 스스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런 인식 하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 하에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점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만든다 한다 하면은 좀 우리 체육 쪽에서의 운동도 보건이나 복지 측면에서의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그쪽에 많이 뛰어들고 그쪽에 참여하는 그런 인식의 좀 개선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운동 전문가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운동 전문가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운동 전문가들이 있고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운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 가보시면 자격증이 쫙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조금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치면 일단 건강운동관리사라는 게 가장 상위 운동 자격증이에요. 그거는 문체부 그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가장 상위 개념의 자격증이고 그다음에 생활스포츠 지도사 1급부터 있고 2급 있고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전문 스포츠 지도사가 또 1급, 2급 있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나 전문 스포츠 지도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증 안에 농구, 축구, 야구, 배구 등등 여러 가지 종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건강운동관리사는 그거를 포괄적으로 건강을 위한 운동 지도의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스포츠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건강을 올리기 위해서 의사들의 의뢰가 있으면 개개인의 운동 기능을 늘릴 수 있는 운동들을 처방하고 운동을 가르쳐주는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다양하게 있죠. 근데 있는데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뭐 다양하게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다양히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아마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그들의 역할이 뭐고 각각 그쵸.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맞아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생활 스포츠, 전문 스포츠 이것들은 전부 다 종목별로 나뉘어 있는 그 종목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면 건강운동관리사는 건강을 책임지고 다르네. 심혈관 및 신체 근골격계의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는 그런 운동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지도사랑 생활 스포츠 지도자 좀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축구 지도자 자격증이 D부터 있더라고요. 예. 그 D, 그다음에 D를 따면 C로 가게 되고 B하고 A는 거의 이제 프로팀을 맡을 수 있는 네네. 자격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D를 또 신청했거든요. 약간 다른. 그거 다르죠. 그거는. 얘는 생활 스포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해준 전문 스포츠 지도사랑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있다면 지금은 축구는 그 운동 종목에서 또 발급해주는 맞아요. 두 가지 또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게 있어요. 저 D 신청했습니다. D. D는 간단하더라고요. D를 따야지 C를 딸 수 있는데 네네. 예, 실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도 또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을 또 네. 하시는 대단한 축구를 모습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해서. 대단합니다. 예. 자, 음.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네.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건강 수명 시스템은 좀 어떤 모습인지도 궁금해요. 저는 일단 첫째는 보건 또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건강 수명이라는 그 시장 자체의 파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직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기대 수명이란 것은 의학의 영역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강 수명은 의학 플러스 보건에 관심이 있는 뭐 여러 직군들의 연합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예방 차원이 더 강해요. 그래서 기대 수명으로 가서 자기가 홀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이나 질병이 되기 전 단계에 미리 예방하고 막아주는 것이 주안점이거든요. 그렇다면 1차 진료의 영역을 넓혀서 보편적으로 넓혀서 모든 영역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건강 수명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면 네. 운동, 그렇죠. 영양, 영양. 정신 건강. 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세 영역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세 영역이 예방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 세 영역이 의학 또 의료 시스템 안에 확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여러 영역이 합쳐져 있는 네. 그런 분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을 해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할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키워야 되고 1차 의료 시스템 안에 네. 많은 포함이 돼야 되는 아. 좀 포괄적으로 수용해야 네. 되는 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연합체 말씀하셨잖아요. 운동 쪽은 연합이 돼야 된다. 네, 네. 그렇다면은 운동 전문가 그리고 의료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잘 협력이 잘 돼서 지금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좀 있을까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게 예. 저는 해외 사례가 꼭 우리한테 맞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제가 일본의 시스템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유럽의 시스템은 제가 경험도 해봤고 거기서 그렇죠. 일도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들은 잘 아는데 미국에서의 시스템은 굉장히 고도로 잘 발달된 시스템이에요. 네. 그리고 사용자가 충분히 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근거 중심으로 진단과 중재와 재활과 기능 회복까지가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의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의료비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높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가 연계가 잘 돼 있고 일단 그 영역에 큰 파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충분한 파이가 되고 그들이 그걸 함으로 해서 국민들은 혜택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유럽의 시스템은 달라요. 1차 의료 서비스가 더 강화되어 있고 더 강해요. 왜냐하면 여기 사회주의 이제 의료 시스템을 적용한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을 많이 집니다. 그러다 보면 보존적인 방법과 그리고 도수 또는 그런 운동에 관련된 그런 영역들이 발전을 많이 했어요. 네. 반면에 전체 시스템을 놓고 보면 의료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쵸. 지금 전 세계에 없는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불하는 의료비가 굉장히 낮고 네, 네. 보험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는 네.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보편적으로 모든 유럽의 시스템의 장점과 미국의 미국의? 시스템의 장점을 다 접목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어떠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저는 내봅니다. 그렇군요. 너무나 우리한테 좋은- 맞는. 네, 그렇죠. 맞춤형으로 네. 설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자, 그럴 만한 게 인종도 다르고 피지컬도 예.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생활 패턴도 다를 것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유럽 같은 시스템에서는 해볼 걸 다 해봐요. 수술하기 전에. 수술 비용이 높다 보니 그걸 국가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개인 비용 비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도수나 아니면은 비침습적 네. 그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의료뿐만 아니라 운동, 영양 등 타 영역과의 협력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장점과 단점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을 네. 장착시키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이런 전략. 그러니까 어쨌건 맞춤형, 네. 대한민국의 맞춤형 설계를 위해서 자, 기존의 문제들, 기존의 어떤 과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체육계나 정부 관련 부처의 노력들은 또 어떤가요? 지금 노력들은 저는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어. 일단 저희 뭐 건강운동관리사를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의료보험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건강 검진 나오면은 뭐 당뇨 뭐 이런 것들이 대사성이 있고 뭐 왜 잘 호흡 질환계가 있고 관련된 게 있다면 네. 의사가 운동하세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가서 운동을
물어볼까요? 저도 한 번도 안 궁금해서 지금 물어봤던 것 여쭤보는 같은데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디가 아파서 운동을 하려는데 딱 걸려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고 가야 될지. 적합한 곳이 딱 떠오르지가 않네요. 안 주변에 떠오를 것 뭐 같아요. 많이 있긴 해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네. 많은데 막상 그런 생각으로 찾아보겠다 하면 딱히 떠오르는 데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유 건강 생각해서 운동 좀 해요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요런 운동을 하세요 이런 걸 안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난 무릎이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살을 빼래요. 뛰세요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무릎 아픈지에 대한 거는 건강검진표나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쵸. 그럼 그때 가서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뚫어줄 수 있는 그 연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체육계에서도 그렇다면 뭐냐면 체육계도 본인이 체육계 내에서 할 것보다는 네. 타부처 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심사숙고해보고 전문가들과의 의논이나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그런 그래요.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시스템에서 도와줘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 건강수명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거든요. 아까 농담 삼아서 시작 전에 제가 지우 씨한테 건강하게 짧게 사는 게 좋아요. 안 건강하게 길게 사는 게 좋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좀 했는데 네.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분들이 어떤 노력을 평소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기 상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습관을 그때 들이려면은 굉장히 어려우세요. 큰일이야.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러 그래서 내가 이상이 있어서 이런 체력을 하고 싶어, 높이고 싶어. 가는데 이 하루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다음에 이틀 동안 못 해요, 아파서. 제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그런 걸 전문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문가한테 운동을 맡기면서 컨설팅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데에서 본인이 건강을 생각하고 운동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뭘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디서 끝내야 할지 모르고 왜 젊었을 때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아픈데 왜 또 운동을 해서 더 아프게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다 갑자기 좀 예. 힘들게 했어요. 다음날 근육통이 왔어. 네네. 그러면 더 해서 풀라고 그러는데 그건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잖아요. 꾸준히 하는 게 맞고요. 저는 이제 일반 저희 학생도 그렇고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작심삼일을 3번만 하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곧 지연성 이제 근육통들인데 그렇게 3번을 해서 3, 6, 9일이 지나서 일주일이 넘어가면 그 통증은 가시게 되고요. 그건 맞네.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저강도의 그다음에 굉장히 반복 횟수가 적고 그리고 강도가 낮은 운동으로 긴 시간 동안 처음은 해주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은.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운동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현장에 많이 보급이 되어야만 그 시니어들의 건강들이 유지가 되고 더 나은 삶을 네.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운동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또 일반 청년과 또 시니어들의 운동은 또 달라야겠죠. 그러게야겠죠. 자, 어떠한 점이 다르고 또 각각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그 젊은 사람들은요 몸 만들고 살 빼고 하는 목적이 정확해요. 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근육들 이런 운동으로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을 잘 만들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고요. 네. 네, 시니어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를 가져주셔야 되는 게 네. 목적을 갖고 하는 운동이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운동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몸을 잘 알아셔야 돼요.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
정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정확히 나온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운동을 서서히 늘려가는 정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을 하냐? 네. 중강도, 고강도까지 가셔야 돼요. 어. 그렇지만 시간 짧게.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넘어지시잖아요. 예. 넘어질 때 천천히 넘어지나요? 그러네요. 아니에요. 그러네요. 저 지금 그거는 반박을 빠- 하려고 했는데. 빠른 시간에 네. 빠르게 네. 해줘야 운동이 돼요.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근력이 있어도 빠른 시간 안에 낼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 드리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저는 저강도만 해야 되는 건 줄 아. 알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근데 어느 능력도 저강도로 쉽게 가서 키워지진 않아요. 그 피트니스 레벨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쳐서 힘들게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네. 어느 정도 근력이 갖춰지고 근육에 사용되는 동원되는 근육들이 많아진다 싶으면 네. 강도를 서서히 올려주셔서 네. 그때 되면 통증이 없어질 거예요. 아. 지연성 통증들은. 근육들도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서서히 올려서 목표를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생활에 변화는 없어져요. 첫째는. 어. 둘째는 또 하나는 빠르게 하는 운동들. 그리고 그 빠르게 하면서 내 근육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돼요. 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근육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밖으로 빼는 힘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착지할 때 자세를 보면 무릎 다 안으로 들어오고 돌아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근육이 없나 측정해보면 있어요. 근데 안 써본 거예요. 안 해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근육을 제때 사용할 줄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강도로 넘어가서 빠르게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 또.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야 돼요. 하지 같은 경우는 그 운동이 뭔지 다 아시는데 네. 그게 그건지 모르세요. 어. 뭐냐? 밸런스 운동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밸런스 운동 내 몸에 있는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뇌로 정보를 보내요. 그럼 뇌는 그걸 연산해서 너 자세 잘못됐어 하고 근육한테 명령을 내려서 근육을 쓰게 만드는 운동.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는 그냥 밸런스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내가 갖고 있는 근육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지를 훈련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노년기로 갈수록 약간의 강도가 있으면서도 지치지 않는 운동으로 가고 네. 그런 근육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운동법으로 가는 것이 저는 네. 훨씬 스스로 자기가 몸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들을 더 많이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수님이 요즘 볼 때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서 운동하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좀 잘못됐는데 왜 저런 운동을 하실까? 아니면 그럼 뭐 시니어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운동하면 나의 몸에 좋아. 뭐 그런 오해들이 있을까요? 어.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돌리는 운동들은 공원, 예. 공원. 어르신들한테 시니어분들한테는 동작 범위를 늘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공원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돌리- 저도 그런 하나씩 거는 돌려보거든요. 핸들처럼. 저는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오.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걷거나 저는 그 어르신들이 많이 걷고 하는 거를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어. 야, 이게 진짜 오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심폐지구력과 아니면 심장과 순환 기능의 개선을 위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네. 지금 당장 일상생활이 불편한데 걷는다 그건 아니고 어. 일상생활에 불편이 안 하더라도 네. 앞으로 미래에 더 지금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랑 그리고 좀 더 강도가 있는 운동들로 짧고 굵게 해주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의 견해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분들을 맞춰드린다 하면은 몸이 어떤가를 보고 그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자세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몸을 스스로 움직이고 넘어지지 않고 잘 이동하고 혼자 스스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려면 동작 범위와 빠른 속도로 할 수 네. 있는 움직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는 게 그래서 근육한테 넌 이렇게 해라 할 때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어. 그런 기능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뭐 방송을
촬영을 하면서 저의 운동에 대한 인식을 너무나 개선을 네. 지금 시켜주시고 그러니까요.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한 좀 관리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고강도로 해야지 또 이러시는 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건 절대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네. 네. 그런 게 아니고 서서히 근력을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가급적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밸런스 운동 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은 무조건 올려놔야 되고 동작 범위도 올려놔야 되는 네. 이 세 가지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그분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생각하실 때 줄넘기와 제자리 넓이뛰기에 혹시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줄넘기와 줄넘기, 그리고 멀리뛰기. 멀리뛰기. 줄넘기는 어쨌든 공간 이동은 없고 네네. 멀리뛰기는 내 몸이 움직이고 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강도의 차이를 놓고 볼 예. 때는 강도로. 둘 다 속도가 빠른 속도로 근육이 수축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건 맞아요. 네. 예. 예. 줄넘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넓이뛰기의 저강도 운동이 줄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둘 다 속도가 빨라야 멀리 나가고 점프가 되고 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제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아니면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가볍게 줄넘기 한두 개만 해도 크게 욕심내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격자 네모 이렇게 십자 격자가 있으면 그냥 두 발로 앞으로 뛰었다 뒤로 왔다 옆으로 갔다 옆으로 왔다 본인 생각할 때 좀 빠른 속도로 그 정도만 해주셔도 그냥 일반 근력 훈련이랑은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게 근력과 병합이 돼버리면 빠른 속도로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감안을 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안내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필요한 것 맞는 같아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관절 질환, 이미 관절 질환이 있거나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시니어분들은 이런 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무리하지 않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게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네. 관절염이 있는데 있어요. 운동은 해야 되고. 운동은 해야 되고 어떻게 해? 예. 그리고 근력이 강화돼야 관절이 보호가 되는데 관절염이 생기면 체중을 지지하는 순간 통증이 발생하니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럴 때는 체중을 지지하는 운동에서 체중을 지지하지 않는 운동 또는 반지지할 수 있는 운동들로 바꾸면 되고요. 즉 다시 말해서 예. 관절염인데 운동을 해야 된다? 자전거로 넘어가야 되고요. 자전거는 상체 쪽에 체중만 실려요. 상체가 안정이 되고 다리로 운동을 하니까 예. 그렇죠. 부분적으로 체중을 부하가. 지지할 수 있게 돼요. 네네. 그렇지. 근데 맨몸으로 그냥 하게 되면 내 온몸의 체중을 다 받게 돼요. 하체가 다 받으니까. 그 관절이 있는 윗부분의 체중은 다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그래서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재미없죠. 훨씬 재미없는 운동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다라면 자전거나 수중으로 가는 운동으로 변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나는 운동을 해야 돼 아파도 하면서 굳이 걷거나 산을 오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파스 붙이고 하시면서.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운동이고 관절면의 압박이 가장 심한 것들이 산 오르내리는 그런 운동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해야 하는 게 낫고요. 아니면 기구를 이용하는 웨이트 운동들을 하는 게 낫고요. 체중이 지지가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부하는 가해지대. 네. 그러면 그냥 웨이트에 기계에 꽂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로 구성하고 그리고 부하를 낮추고 반복 횟수를 늘리는 운동으로 해주고 하는 식의 변화를 줘서 그분한테 맞는 맞춤형 운동이 진행이 되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본 체력이 길러지면 그때부터 체중 지지 운동을 해도 돼요. 왜? 흔들림이 없고 네. 앞뒤에 압박이 되는 순간에는 다리는 그래도
지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기 관절염의 환자시라면 네. 그래서 그때 미리 그런 맞춤형 운동을 통해서 다리에 힘을 길러서 내가 안 흔들리면서 관절면에 마모가 안 되도록 운동을 다양하게 바꿔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관절 질환이나 근골격에 문제가 있는 시니어들을 위한 운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네. 주셨는데, 그럼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고 장기간 운동을 안 하시다가 이제 운동 공백을 끝내고 내가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중장년 시니어가 다시 운동을 시작할 때 이것만은 좀 기억해라, 이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을까요? 절대로 처음에 의욕적으로 힘차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그 운동을 중단하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근육통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몸에 해가 되는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갑작스러운 운동은 내 몸에 있는 모든 관절과 근육들에 네. 무리한 신호를 보내줘요. 그래서 그 조직들이 다 셧다운이 돼버려요. 죽어버려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처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처음 간단하게 운동만 하더라도 근신경이 살아나서 굉장히 근력이 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내지 2주 동안에는 가벼운 운동만 해줘도 내가 죽었던 네. 근신경들이 살아서 근육은 있어도 걔네가 근신경이 살아있지 않으면 근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있어도 근력이 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현상들이 모든 일반인도 다 나타나는데 그거는 근육이 좋아져서 근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근신경이 살아나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길게 가져주면서 네. 운동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하고 네. 진짜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우. 좀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도 네.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자, 끝으로도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끝인가요? 예, 벌써 시간이 마무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할 많은데 얘기가 너무 지금. 많은데, 어머. 예, 네. 교수님이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아쉽네요. 있는데, 네. 교수님의 어떤 저는 철학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운동,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교수님의 제가 볼 때는 이제 운동에 대한 삶의 철학이 아주 확고하신 네, 네. 그런 분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신 문구긴 한데 예. 그런 큰 철학은 솔직히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많이 그런 철학적인 것들은 제가 담고 싶지 않지만 이제 시니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 목적이 있는 운동을 하자. 저는 그게 가장 강조되고요. 목적이 있는. 스스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두 가지가 이어지면 그냥 즐기는 운동에서 그리고 참여하는 운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네. 목적을 갖고 하는 운동으로 변화돼서 그런 운동을 할 때 본인의 건강들이 한층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재미와 즐거움과 참여의 즐거움 그리고 자기가 하는 즐거움들을 느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의 패턴들이 있을 텐데 예. 그것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즐기는 운동보다는 목적을 갖고 해라. 그런데 저는 이 목적을 갖고 하다 보면 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 즐겁지 않을까요? 또 너무 즐겁겠죠. 그쵸. 제대로 그게 즐길 수 그게 있죠. 그거죠.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운동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기한테 재미있는 운동을 찾아가시는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운동에 대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죠? 그렇다고 오늘 너무 바로 힘차게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목적을 갖고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이세영 교수님과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더욱더 우리 시니어분들께 유익하고 행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